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까발리면서 새 대안을 찾아가는 찐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정세 분석 시간입니다. 원래 월요일이었던 시간이 옮겨왔고요. 오늘이 당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김현정 대변인과 그리고 또 임세은 전 대변인, 이 두 분이 꾸며주는 시간입니다. 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세은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전 부대변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현정 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겸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죠. 그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짚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속 시원했던 게 윤석열 순방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서 네. 보셨잖아요. 우리 김현정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기조는 이 길을 기회로, 그래서 기본 사회가 현 상황에서는 답이다, 이런 기조로 쭉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외교 참사 관련해 갖고 좀 이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무위 순방 네. 이 정말 외교 참사를 넘어서 재난 수준의 결과를 이제 한 것은 다 알고, 또 막말 욕설 논란까지 또 겹쳐져 가지고 정말 국격을 훼손하고 뭐 이렇게 아주 국익도 훼손했죠. 국익은 사실상. 손상시키고 예. 국격은 훼손되고 국익은 이제 손상되는 이런 이제 참담한 이제 성적표를 이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문 실패했고, 그렇죠. 굴욕적으로 일본과 뭐 저쪽에 기시다 총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쫓아가서 구걸했고, 구걸 외교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고, 유엔총회 연설은 내용도 없이 예. 자유와 연대만 21번 그냥 연설하다가 오히려 국가전략연구소죠, CISI, 거기에서 평가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혹평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지금 북한의 핵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법령 개정까지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그런 식의 연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유엔 총회 연설 좋은 기회도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니까 미국에서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연설을 하는 순간 긴장감이 고조되면 중간 선거에 바이든은 참패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구걸한 거 아니냐, 거기에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달리면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또 북한 문제, 북한이란 말조차 하지 않은 게 유엔 연설에서 최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엔에서는 또 우리가 같이 동시 가입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유엔 회원국의 일환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되게 애둘러서 북한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자유를 억압하고 뭐 핵무기 뭐 이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거를 들여다보면 미국과도 이게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러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에서 좀 뜨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 딱 언급하면 되는데 또 왜 홍길동이 아빠라고 못하는 것처럼 왜 북한이라고 못하는 건지. 그러다가 미국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우파들은 또 굉장히 저새끼들 뭐 하는 거지?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외교의 참사가 아니라 재난 수준이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재난 수준이고, 또 뭐 아시겠지만 뭐 한미 환담입니까? 그게 뭐 인사입니까? 인사나는 거. 조우죠, 조우. 그 영상 보면 잠시 만남. 그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 악수했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저것 정상들 인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틈 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 붙여보려고 하다가
딱 잡고 48조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 사각 영상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혼자 서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그리고 외교부 통역 예. 공무원으로 보이는 거 그 네 명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예. 아무리 그게 플랜 B라더라도 그래도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는 무슨 장관이나 무슨 뭐라도 한 분 더 있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막 이렇게 신용한 거밖에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악수를 좀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옆에 이제 흑인 여성인데 그분한테 더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 펀드가 네. 에이즈 맞아요. 그다음에 또 결핵, 말라리아, 결핵 이 네, 네. 3대 질병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합해졌잖아요. 근데 예. 추정컨대 그런 질병에서부터 극복한 그런 아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 이뻐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눈치 똥마려운 없이 강아지처럼 진짜 눈치도 없어. 눈치 없이 진짜. 계속 바이든은 귀찮아 죽겠거든요. 보니까 이미 한 번 악수했잖아 노룩으로. 네. 그럼 가야 되는데. 네, 옆에서 계속 알짱알짱 소위 말하면 알짱알짱 거려가지고 말을 걸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눈길도 안 주다가 이제 급기야는 이렇게 갈 때 딱 붙잡아버리잖아요. 붙잡았어요. 네. 붙잡았어요. 그것도 네. 외교 결례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48조를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한 10조는 딴 사람 보면서. 그러니까 48초가 같이 이렇게 눈 마주 본 게 48초지. 예. 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한 거는 10초 가량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도 3마디밖에 안 했어. 몇 마디 안 해요. 아니 그 표정 보면 이 맨날 입 다물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거 그래서 하는데 한 어깨 10초 뚝뚝뚝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맞아. 우리 국민적 기대는 그 대통령실이 순방 전에 이미 본인들이 다 올려놨었잖아요. 맞습니다. 흔쾌히 한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뭐 한미 정상회담 할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정작 그 기대치를 올려놓고 뭐 IRA법, 뭐 저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또는 뭐 수합, 저기 통화 수합. 예, 통화 수합이라든지 또 한일 관계에서 그 강제징용 이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해결된 것도 없고 맞아요. 굴욕 빈손의교 이렇게 했는데 활용점정으로 또 이제 욕설 논란까지 일으켜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창피를 다 당하는 그런 네. 저 회담이었는데 민망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 정말 준비 부족 외교 무능에서 이렇게 그 외교 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일 야당으로서 네. 오늘 대표 연설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에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이걸 하나 오늘 발표하겠어요. 예. 그래서 위원장을 이제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맡고 각 요 외교 참사와 관련된 그 상임위들 있잖아요. 네. 상임위 간사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요 대책위를 이제 가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거꾸로 전부 정부 여당에 지금 우리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아니 진짜 기가 막힌 게 정말 이 진실을 밝히라는데 진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 속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열게 하면 될 것을 그렇죠. 애면 무슨 정원 유착하면서 MBC에서 조작해서 뭐 민주당이 뿌려줬느니 조작을 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저 TF를 만들었더라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당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하게 발언했어요. 네. 한 번만 더 정원 유착 이런 발언을 하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강경하게 이제 저희가 민주당에서 대응 기조를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게 저희 네. 이제 입장입니다. 그런 기조에서 오늘 속보가 떴지만 한동훈 지금 장관 고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죠. 민주당에서. 고발 오늘 할 거예요. 네,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고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드려야 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서 널리 퍼뜨려 주세요. 한동훈이 어제 신성한 재판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날조된 사실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 가면 법리에 대한 주장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가서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뭐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그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수기분리법을 이게 밀어붙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거기에 예. 이제 박홍근 이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박홍근 원대가 오늘 2시 반에 이제 고발할 예정이고요. 1시 예. 45분쯤에 그 관련해서 이제 원내대변인이 그 기자회견하고 바로 이제 가서 고발장 접수하는 이런 순서는 갑니다. 예. 지금
한동훈 고소 고발은 이게 아마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결과적으로 한동훈 탄핵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당론으로 결정됐고 민주당이 이렇게 앞장서서 잘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민주당과 더불어서 연대해서 어떻게 싸워갈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정말 쪽팔리지만 알아봐야 될 뉴스들이 있어서요.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은 네. 그 한덕수 총리가 가려져 있었던 네, 거죠. 이거 네.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엠바고죠. 엠바고. 맞습니다. 이게 언론에만 엠바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끼리도 외교적인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서로의 그 행보를 보호해주고 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덕수가 네. 참, 나 진짜 이 인간은 뭐 정말 그 신문 총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고도 사실 제대로 받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부처의 이런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엑스맨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엑스맨이에요. 이거는 지금 네. DMZ 방문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네.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입니까? 일본의 총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외교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게 일본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유엔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을 한이만이라고 얘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정상회담은 마찬가지지만은 상호의 어떠한 방식과 시간과 형태 이게 정해지고 우리가 몇 날 몇 시 몇 초에 공개하자라고 딱 돼야 그때 공개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삐그덕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전 뭐 그 깊숙이는 모르겠지만 요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일은 굉장히 민감해서 서로 이런 쟁점이 다 마무리가 되고 시간까지 몇 시에 우리 공개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밝혀버렸잖아요. 예. 한일 정상회담 할 거다. 근데 이걸 할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얘기하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걸 합의를 깨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미국에서도 사실상 합의 깬 거에 대해서 존중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일본 측에서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불발이 된 거고 뭐 이제 미국에서 그 연설에서 그냥 읽는 거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랴부랴 일본 쪽 찾아가가지고 악수라도 한 사진 남기고 그리고 있었던 중소벤처 무슨 스타트업 간담회 오라클 사장도 오고 각 IT 큰 기업 회장들도 오는 자리까지 취소하면서까지 그 펀드 행사 예정되는 펀드 행사 가서 뻘쭘하게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하고 와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고양이 뉴스에서 보면은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예. 왕따야 완전히. 예. 그러니까 뭐 이해되는 부분도 제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본인은 검찰만 계속했고 1대1로 만나는 자리는 많았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이런 리더들과 만나서 토의하고 하는 일들은 없었겠죠. 검찰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도 못하고요. 예, 그렇죠. 아니 그 왜 네. 그 EXX 네. 승인 안 해주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 얘기해서 이 새끼라고. 그 쪽팔려서 어쩌냐 그러잖아요. 네. 그 쪽팔려가 그 제가 우리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오랜 경찰 생활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데 그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많이 쓰는 용어래요. 쪽팔린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범인이 들켰을 때 얼굴이 알려져 잡혔다 이런 표현이래 이게. 쪽팔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 버릇이 다 나온 거야 용어에서. 네. 그 치조할 때 막 이 새끼 그렇죠. 저 새끼 뭐 이렇게 한다잖아요. 예. 그쪽은 이준석 전 대표의 한테도 그 확인된 새끼하고. 거니까. 그러니까 쪽팔리라는 이 표현도 그 오랜 검사 생활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전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서로 그 거짓말하면 손발에도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서로 다르게 다른 거짓말하니까 얘기하고. 국민들이 더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건데 검사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면 인정하죠. 해프닝으로 끝날 건데 인정하기 싫은 거지. 예. 인정하면 죄를 맞아요. 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이것도 외교적 참사예요. 참사입니다. 외교 결례예요. 그래. 만약에 예. 해리스 부통령이 이 DMZ 방문을 취소했더라면 네. 우리 국익에도 큰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북 경색 국면들을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환시켜 나가려면 정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환시켜 나가려면 네. 이렇게 DMZ 방문도 하고 현실이 어떤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네, 돼요. 네. 미국의 부통령 실제로 넘버 2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사실은 중간 그 선거만 끝나면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권력의 축이 더 옮겨올 수도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통령이 오는 거를 이렇게 죄를 뿌려버립니다. 완전- 총리가 완전 죄를 확 버려서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깜짝 놀라갖고 지금 트윗에다가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그 글을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DMZ라는 곳이 뭐 물론 우리나라의 그 경계에 있는 쪽에 방문을 하겠지만 어쨌든 되게 약간 대립적인 곳이잖아요. 북한에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게 역력한 곳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도 대만을 가니 많이 할 때도 그 실시간으로 비행기가 어디 가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상이. 그러면은 지금 제2의 권력자가 우리나라에 오고 특히나 저렇게 예민한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고 보안에 각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총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설레발을 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측면에 되게 무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전혀 뭐 묵묵부답이니까 네. 저 오히려 뭐 거짓으로 막 오히려 맞아요. 막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부득이하게 해임 건의안 이제 제출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좀 외교 무능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외교 라인 그리고 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그 라인들 그대로 두면 네. 계속 재생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네. 합의했다는데 맞습니다. 안 네.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은 지금 랍스타 뜯고 계십니다.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내가 대접받는다고 누군가 신세계 했어. 정용진 셰프로부터 정용진 대표로부터 직접 대접받았다고 이런 거 올리고 계세요. 진중권인가요? 예. 아 신분 상승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표정이죠. 아유. 와 진짜 꿈에 그리는 재벌과의 식사를 갖다가 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전화 광운대 교수도 되시고. 전화 일기 쓰셨겠네. 예. 일기 쓰신 거야, 이렇게. 일기를, 저분은 일기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쓰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멸공 모드로 가나요? 예, 멸공으로 가실 것 같아요. 진중권도? 성공하셨어. 그러니까요. 예. 참. 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만 배 터지니까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저희 랍스터가 입에 들어갑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요. 지금? 환율이 1,430원입니다. 지금 저거 캐나다에서 수입했을 텐데 얼마나 근데 우리가 비쌌을까? 왜 저분 얘기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분 얼굴도 보기 싫어 솔직히. 얼굴도 보기 싫지만 저 사람은 대단한 저런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는 환기시켜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봤습니다. 공인도 아니고 뭐 사실 무슨 공신력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이. 그런데 자꾸 받아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들이. 신기한 거예요. 자, 외교부가 미국 로비 업체를 5곳이나 고용하는 데 돈을 썼대요. 네. 근데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논의하는지도 전혀 몰랐대. 이건 뭡니까? 여기 로비 업체들은 그럼 네. 사기꾼들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눈먼 돈이 많다 그랬잖아요. 나라에 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전형적인 그렇게 저는 보여져요. 이런 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거 어디서 연결이 돼 있고 누가 슈킹해 갔는지 이거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논의도 모르면 업체 자체가 기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로비 업체도 고용할 수 있어. 있는데 자 보세요. 보통 외교부와 외교부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로비를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고 네.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로비 업체들 사서 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속지주의로 따지면 거기서 로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러면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예.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관철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된 사람들이 가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한 거 돈을 누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은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은. 아니, 자국한테 솔직히 손해 말해서 안 되게. 민주당이 이랬으면요. 이거 갖고 지금 공격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저 특검안이 뭐 지금 특검해야지, 국정조사니 다 당연히. 난리 나죠. 어? 네. 불법인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불법인데 저거를 갖다가 돈 주면서 그것도 세금 주면서 했다는 거냐? 사실 그러니까. 로비 업체를 고용한다 그래도 정식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정원 쪽에서 네. 뭐 특활비로 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지금 이거 뭡니까? 외교부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김현정 그러니까 대변인님. 저것도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진상조사 예.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당연하죠. 그러냐면 저게 진짜로 몰랐던 건지 알았는데 외교부가 뭉갰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IRA 그 인플레 감축법은 이미 7월 달부터 막 진행됐었잖아요. 네. 예. 맞아요. 7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 저 주미 대사관 유일하게 의사국이 있어요. 예. 의사과가. 예. 그래서 그만큼 그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유일하게 대사관 중에 유일하게 미국 대사관에만 그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놓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또 현대자동차도 현지에 예. 그런 자기 본인들과 생존과 관련된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예의주시하고 봤을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웬만한 로비 업체보다 현대자동차가 훨씬 나요. 예, 그래서 정보도 빠르고 그럼요. 또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하게 갖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외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랬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건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서 수시로 계속 그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 안보실에도 하고 네. 외교부도 하고. 그런데 일각의 언론을 보면은 외교부에서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을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판단을 국가안보실에서 이거 빨리 그리고 네. 8월 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왔었잖아요. 왔잖아. 네. 또 그때 그 7월달에 진행되는 상황들 하고 분명히 정보 수집이 분명히 돼 있었을 건데 그 판단을 못한 거지.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때 이게 처리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죠. 그 우리 대통령실에. 김현정 맞습니다. 대변인이 진짜 인격자라서 판단을 못했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는데 임 교수님 판단을 못한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무능한 거죠, 무능. 그냥 판단을 그냥 못한 게 아무 아니라 생각이 없고 일할 의지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가 없어요. 관심 있는 거는 네, 관심이 IRA를 없어요. 통해 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망하던 현대차가 망하던 상관없고 다만 자기네들이 돈 뽑아 먹을 곳 그러니까 이 로비 업체 네. 이런 곳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외교부 단독으로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국가안보실이 예, 허락을 안보실이 다 보고가 돼서 저런 절차에 안보실이 거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보고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게 외교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외교부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근데 공무원들은 책임 안 지거든요.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외교부와 활동을 했던 한 분한테 네, 네. 여쭤봤더니 말을 아끼다가 소설을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설 한번 써보자는 거야. 네. 그 국가안보실이든 외교부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저 네. 요즘 업체 몇 개 좀 이렇게 해서 그 업체들한테 맡겨보지. 내가 아는 업체가 좀 있는데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아는 네, 업체가 네, 있어. 네, 좀 네. 한번 여기 알아봐. 네, 네. 그러면 과연 그 업체가 일을 잘해서 맡겼을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일을 잘했다면 지금 이 IRA 그 인플레이션 법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일을 잘했다면. 따뜻한 마음님이 오늘 드디어 달러 환율 1,440원 돌파했대요. 이제 이게 미치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요. 한 번 뚫리기가 어렵지. 뚫리면 이게 사실 무서운 천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지금 비읍이니 니읍이니 얘기할 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다 빨리 깨끗이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는 빨리 요거 관리해야 됩니다. 환율이랑 큰일 이거 났어요, 금리 지금. 관리 큰일 납니다, 진짜. 그 저기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맞아요. 통화 사업 할 때가 아니래요. 지금 시기상조래. 아유, 지금 1,430원 찍고 1,5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통화수합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종료됐잖아요. 한미 간에. 왜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절에 통화수합 300억 불 해가지고 환율을 한 170원 정도 다운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엔화도 오르고 있어요. 엔화도. 우리나라 돈이 제일 우리나라 싸구려가 통화 되는 거야. 가치만 지금 가장 떨어지고 원화가 있네. 제일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엔화는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제의 한 3의 기축통화 정도 되니까 뭐 1,439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엔화가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엔화는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원화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인정하고 너무 하기 싫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금융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라서 일단 경제 위기가 올 때는 당연히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고 그다음 이제 엔화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다. 이른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전히 그 개발도상국의 금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나라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올랐을 때에 이게 환율이 오른 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무역으로 수출이 잘 먹고 되면 되는 사는 거잖아요.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랑 수출 다 막혔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출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리백 못해서 미국의 전기차도 못 팔죠. 바이오 에너지 다 못 합니다. 예. 지금 고립돼 있어요. 원전 팔겠다는데 네.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원전을 그거 원전 삽니까? 사요. 중동 외에는 원전 살 데도 없는데 없습니다. 중동에서도 제조업을 그래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유전에 대한 대치를 생각하는 그런 나라 말고 제조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절대로 지금 원전을 안 사요. 네.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일이죠. 거꾸로 가면서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거짓말까지. 맞죠. 예.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또 그랬다고. 뭐 이런 탈원전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어. 유엔 대사.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는 그 K 텍소노미라 그래가지고 친환경 분류에 원전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유엔 가서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국가로 지금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얘기해놓고 재생에너지 비율 줄였잖아요. 줄였죠. 원전을 늘렸고 재생에너지 줄였죠. 예. 예, 거꾸로 해놓고 유엔 총회 가서 또 그렇게 국제사회 가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얘기했고 뭐 양극화 줄이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양극화 줄이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하겠다는 맞아요. 건데 재정 다 줄이고 예산은 다 줄여버리고 슈퍼리치 감세하고 말 그렇죠.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분열증인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입 벌거야, 입 벌거. 아니, 이게 좀 전에 우리 임세훈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외교적으로 무능해요.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이라도 좀 괜찮으면 좋은데 외교 안보 라인도 그 무능한 데다가 대통령도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갈팡질팡. 외교는 정말 일관성하고 그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외교 안보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무역 적자가 6개월째 연속 적자 처음이잖아요. 예. 최초로 적자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중국에서 무역 적자가 생겨서 그래요. 예. 우리가 그동안 중국은 무역 적자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겠어요? 중국에서 중간재를 안 사가요. 예.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예. 미국에 우리 팔지 못하니까 못 사가겠다. 그러니까 말은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보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 중간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을 다 배제하는 뭐 IRA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배제하고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런 그 강대국도 사이에 껴서 균형 외교, 국익을 위시하는 균형 외교 정책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토 순방하는 바람에 중국이 엄청 그 화가 났잖아요. 예. 그때부터 적자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 경제 정책을 쓰는데 미국 편향적인 그런 또 저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은 또 화가 난 거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그냥 일관되게 가든지. 그럼 또 미국한테는 뭐 하나 얻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뒤통수만 맞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 북한 관계도 그래. 담대한 구상해라 그렇게 제안을 해놨는데. 얼굴도 보기 싫다고 인간 자체가 싫다 그래요. 예. 인간 자체가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 유엔 총회 가서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죠. 일본은 지금 더 심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한일 관계는 특수한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 그 국제 그 분쟁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 그래서 강하게 맞아요. 대처했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그거를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리는 태도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기시다 총리랑 일본은 지금 그 극한 그 혐오가 지금 되게 막 있는데 그거를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그거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기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장단 맞춰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가 만나기 싫은데 하도 만나자 그래서 만나줬으니까 너네 나한테 빚진 거야. 네, 빚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얘기잖아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거 대안 만들어 와라. 1965년 그 한일 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그런 배상 책임은 다 소멸했다. 그 상태를 만들어 와라라는 그 뉘앙스잖아요. 네, 그런 취지이잖아요. 네. 이게 한일 관계도 다 망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실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정부라면은 미국은 중간 그 선거에 이길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면 지금 IRA 법을 갖다가 지금 당장 뭘 확약을 내놔라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뭐 도와줄 테니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IRA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밀실에서라도 약속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 그럼 지금 우리 때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좀 욕먹어 줄게 그러면서 강하게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 나오는 것들 우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일본 기업들 정확하게 압류해가지고 돈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서 대신 너 지지율 좀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오히려 서로가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도 하나 열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이 하고 있는 건 딴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나는 이런 정권 처음 보는데 네. 무조건 돈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봐. 청와대 개방을 해서 개방 관련된 예산과 계약들을 했는데 91%가 수의계약이에요. 91%가. 그래서 91% 정도를 수의계약하려면 어느 상황이 돼야 되는지 봤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박살이 나야 되는 거야. 네. 청와대가 뭐 벼락 맞아서 깨지고 태풍으로 쓸려가고 그런 상태일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청와대 개방이 천재지변 수준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수의 계약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의 계약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입찰에서 그게 이제 경쟁 입찰을 해야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 건데 수의 계약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가 기밀에 대한 것들,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이나 안보에 대한 것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기준 충족 한 개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심지어 유리창 가는 것도 이게 뭐지 대통령실에서 안보라고 이것도 수의 계약해요. 그 수의 계약 해놓고 준 데는 무면허. 예. 그 준 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이런 데들은 또 다 김건희 여사랑 연관. 그렇죠. 그리고 다 코바나 콘텐츠나 어디나 연관돼 있고. 21g 히링 네. 건축 이런데 다누림 건설 예. 진짜.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를 이제 뭐 문화재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하면서 뭐 480억 이렇게 든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전시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청와대 내 전시회장을 만들겠다. 48억. 그게 전시면 뭐예요? 전시하면 딱 생각나는 곳 코바나잖아요. 그런데 이 코바나 뭐 콘텐츠는 그동안 세금 받아가지고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문화예술 쪽 지원금이니까. 그게 저도 제가 기획사 할 때 해본 적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정부가 신청한 것에 뭐 규모에 따라서 2명이면 2명, 1명이면 네. 1명 채용을 하면 절반을 대주는 거야 임금을.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을 체불 했어. 그 돈을 체불했어. 이런 참나. 정말 정부 지원 야 받으면서 내가 진짜 임금 체불. 아무리 없어도 그걸 체불하지 않았다. 이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코 묻은 돈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코 거는? 묻은 돈도 반은 정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그냥 돈을 꽂아주는 걸 그거를 자 하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너무 화가 나중에는 났어. 하도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는 어땠는 줄 알아요? 그 사람 통장에다 꽂아줬어. 그런 인간들이 하도 부도덕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자 산삼 침향단 얘기 해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예, 산삼 침향단으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해발 700m 청정 야산에서 자란 산양 산삼, 또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침향, 그리고 가장 비싼 러시아 원형을 가지고 16가지 부재료와 함께 우소학파의 그 레시피대로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그러니까 성분이나 이런 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포인트가 3가지인데 일단 성분 자체가 1등급으로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레시피가 인증된 레시피라는 거. 지금 요즘 사방에 그냥 침향환, 침향단, 뭐 공진단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 엄청 많은데요. 레시피 들여다보지 않고는 그 얘기 못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상들이 어떻게 만들었던 약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어떤 침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침향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네. 공진단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초미세 애어밀 공법. 저게 진짜 죽이는 건데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입에 씹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아주 잘게 부숴서 그걸 벌꿀로 이제 버무렸다는 겁니다. 그게 잘게 부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효과가 좋으니까. 흡수가 잘 돼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응가로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침향단이 이게 진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보시면서 자 우리 그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이거 그 항상 먹습니다. 제가 이거. 올 때마다 되게 이걸 안 먹으면 체력이 유지가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먹다 안 먹으면 표가 나요. 그래요? 맞아요. 네, 진짜 이거. 그 정도로 아주 든든하게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집중력이 좋아져서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요. 우리 방송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사람 이름 생각 안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진짜 침향단이 이게 머리를 맑게 해줘요. 심지어는 이거 조선일보에 실려서 내가 찝찝하긴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침향이 뇌세포를 재생시켜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010-5552-9010으로 전화하시면 이 침향단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수대로에서 왔다고 하면 선물 포장도 공짜,
배송도 공짜. 그렇죠. 이 타임에 구독자들은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거 구독 찾으셨네요? 이거 예, 잊어버리시고. 안진걸 안 소장님이 갖고 있었어요. 갖다 놨어. 제가 얘기했어요. 훔쳐가셨다면서요, 이러고. 임세현 교수님이 한방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안 빨리 갔어요. 제때 갖다 놓으세요, 얘기했습니다. 현상치 명단. 예. 김현정 TV도 많이 구독해. 네. 네. 평택 김현정 TV 다시 이따가 그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아.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강황과 함께 치명단 드시면 더 좋습니다. 010-5552-9010 치명단 기억하시고 강황으로 갑시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용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강황, 이거 참 좋은 강황의 핵심 포인트는 수용성 커큐민. 이게 물이에요, 물. 뭐? 물에 강황을 탄 거예요. 근데 원래 강황가루는 물에 타잖아? 그럼 가라앉아요. 왜냐? 지용성이라서. 가라앉아 버려. 그래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용성이니까. 그래서 많이 흡수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잘게 막 쪼개봤어. 잘게 쪼갰더니 물입자 사이로 들어가네. 그래서 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 수용화가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렇게 수용화가 되니까 일단 흡수가 너무 잘 돼요. 흡수가 빨리 되고 그래서 흡수율이 4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몸에 체류하는 게 17배가 체류를 갖다 기간을 늘려주니까 몸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리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몸이 기력이 쇠하고 또 그다음에 피로가 많고 이런 분들 생리활성화 기능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독소를 빼주는 거거든요. 몸에 있는 독한 성분을 빼줘요. 그리고 몸에 좋은 성분은 제자리 다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생리활성화 기능입니다. 참 좋은 강황 365 카레 100그릇 용량의 커큐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드셔보시죠. 저는 이거 오렌지 주스 줄 알고 먹었는데 정말 아무 맛도 안 나요. 물이네요, 그냥 물. 이 강황 진짜 아무 맛도 참 좋은 강황 365 현명하게 드시는 게 뭐냐면 이거 보틀에 넣어가지고 운동하면서 드시면 돼. 우리 김현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대중교통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다니시다가 목마르면 한 잔씩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특히 만보기 갖고 이 돌아다니는 안진걸. 요거 해가지고 드시면 안진걸 요즘에 살 빠지고 이런 것도. 그럼 더 말 많아질 텐데요. 이거 힘내가지고 더 말 많아지면 어떡하지? 자, 010-2996-3653, 010-2996-3653으로 전화 주시면 3박스 구매할 때 강황을 1박스 더 드리는 그런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강황 한번 챙겨서 운동하시면서 같이 드셔봐라. 이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얘기 이미 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제는 나는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까지 나왔어요. 윤석열이. 그럼 뭐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뉴스 공장에서 너 말한 적이 없다고? 뭐라고 그래서 말했대? 다른 자리에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던 거하고 네. 그 자리에 녹음하고를 딱 붙여가지고 들려줬어요. 네. 똑같아, 바이든이라고 했어. 저도 약간 그 비교한 걸 들었고 이제 약간 이렇게 느리게 한 걸 들으니까 똑같아. 이게 비읍이라는 발음이 좀 특이하잖아요. 부 이러니까 이게 다르게 적어도 자음 자체는 틀리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경태 의원은 이제 발리면을 밀고 있잖아요. 그럼- 비읍과 안은 부정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발리면은 뭐 옳은 표현입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써도 돼요? 발리면은? 그것부터가 품격에 어긋나는 거지. 바이든이든 발리면이든.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주파수를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맞아요. 있다고. 맞습니다. 비읍이면은 270 헤르츠인가요? 예. 그리고 니은이면은 1000 헤르츠래요. 네, 제가요. 저 그게 봤어요. 바뀐 건데요. 제가 바뀌었어요? 네, 제가 김성수 TV에서 최초로 그걸 아, 인용해서 그래요? 보도를 아, 해드렸습니다. 여기였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음성학 및 의문론을 제가 3번을 들었거든요. F 나오고 D 마이너 나오고 그래가지고 3번을 들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이 좀 정보가. 이게 의문학적으로 보면 미음, 리을, 미음은 유음, 비음, 유성음이에요. 네. 유성음들은 기본적으로 코를 울리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음. 그래서 이런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이 주파수가 낮습니다. 네. 그런데 주파수가 높은 것들은 뭐가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파열음인 비읍 이런 비읍. 게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네. 비음에 비해서 하고 울리는 거에 비해서 주파수가 높고 제일 주파수가 높은 자음이 뭐냐? 쌍시옷이에요. 그래서 욕설은 쌍시옷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 쪽팔리다 쪽도 쪽도 이거 높아요. 높겠네요. 예, 그것도 한 4천 이상 나오는 거야. 아. 쌍시옷이 6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럼 거고. 이 새끼들의 끼도 높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 들렸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데 잘 그건 잘 들리는 들렸던 거야. 욕설은 잘 들려야 되거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거고 비읍 정도만 돼도 이게 이제 1000, 2000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네. 그럼 비음은 어떠냐? 200, 30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5배나 높아요. 비읍이. 그렇죠. 그걸 구분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리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아이, 끝까지 자기는 바이든이라고 발언을 안 했다고 그걸 우기고 있잖아요. 치고 이 XX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또 뭡니까? 기억 그게 안 저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 말을 쓰니까 우리가 늘 말 쓰는 거는 내가 만약 욕을 잘 안 쓰는 사람이면 내가 욕 썼지를 생각하는데 늘 욕이면 그게 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 안 입에 날 걸레 수도 물고 있죠. 사느냐 뭐 이런 아니 얘기가 기억 안 나오는 거지. 나면 영상 틀어보면 날 거 아니야. 아니 그죠? 썼네 이거 너무하잖아. 그럼 다시 보여주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딱 그거 같아요. 딱 그 검사 저 스타일 나온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우리 고발 사주 때 맞아요. 김용 의원이나 등등 다 손준성 검사가 네, 다 네, 기억 안 손준성 난다 그러잖아. 검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XX는 빼박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물타기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을 말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충성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어떤 놈은 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네. 음성을 만진 흔적이 있어요. 아예 이거를 변형해가지고. 예, 살짝 만지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여기서 네. 팍 하고 터지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살짝 이렇게 이게 줄이면 눌러버리는구나. 눌리면 네. 그러면 비음처럼 주파수를 누를 수 있거든. 그게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죠. 내가 보기에는 뭐 소리 전문가한테 뭐 어쩌고 이랬는데 그 사람하고 조작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히 달라. 이 박수영이가 유포한 거하고 네. 그다음에 MBC가 그 내놓은 거하고 소리가 달라. 그래서 아니. 그냥 뒤에 배경 소리만 지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혹이 있어요. 한번 자 어떤 놈이 했는지 밝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했는지 한번 그 넣어보자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은 소리인지 한번 넣어보자. 그러니까 그걸 진상조사해야 돼. 그 첫 해명이 15시간 뒤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15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죠. 고민하고 막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예. 작전 짰는데 근데 그러기엔 너무 구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내가 한 말이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왜곡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한 얘기는 얘기 안 하면서 네. 그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잘못된 게 거야,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간혹 이제 어르신들은 착각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적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전혀 아니고요. 그건 공식 행사의 공식 자리에 공식 기자단이 촬영한 겁니다. 그럼. 이른바 풀단이라고 해서요. 그것도 MBC가 내가 갈게요가 아니라요. 네. 이게 순서가 있어요. 풀단 들어가는 순서가 그날 공교롭게 MBC 기자가 간 거였고 만약에 TV조선에서 갔었으면 그 그대로 TV조선이 촬영했을 겁니다. 자. 이게 그 사람이 찍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기요. 네. 오늘 영상기자협회의 회장님께서 나와가지고 네. 모든 걸 전무를 밝혔어요. 예. 자 타임라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 타임라인 이렇게까지 너무 할 작아 일이야, 보인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거 잘라가지고 이제 크게 보이게 할 거. 6시경에 윤 대통령이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 펀드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자단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이미 메인 기자단들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그 IT 중소벤처 그쪽에 벤처 예. 서밋 네. 여기에 가서 다 준비해놓고 맞아요. 심지어 8억을 들여서 무대다 꾸며놓고 맞아요. 리허설을 10번이나 해가지고 영상 기자단이 짜증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맞습니다. 온다는 거야. 맞습니다. 갑자기 여기 글로벌 펀드에 간대. 그래서 수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디 아니 갔을까?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풀단 어디 있냐? 그 뉴욕에 있는 각 공간들의 풀단들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쪼개져가지고. 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한독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기자단이었던 거예요. 예. 여기에 MBC, SBS, 아리랑 TV, 네. KTV 영상 기자들이 있었어요. 네. 이들을 가라고 합니다. 그건 누가 결정했냐? 풀단에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럼요. 아마 예를 들면 옛날 춘추관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결정을 해가지고 6시에 따라붙어요. 네. 따라붙어서 거기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6시 10분경에 윤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담겨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맞아요. 이걸 찍은 사람들이 4개의 카메라가 있어요. 실제로 고양이 뉴스는 그 4개의 카메라를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다 밝혔습니다. 네. 얼마나 불쌍하게 왕따처럼 앉아 있었는지. 자, 그리고 이거를 다 받아놓고 7시서부터 뉴스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스케치 영상을 주려고 스케치라고 생각하고 이걸 풀어서 줍니다. 6시 28분서부터 지상파 종편 12개 방송사에서 전부 다 받기 시작해요. 이거. 네. 그래서 7시 뉴스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써도 되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외협력실에서 직원이 달려옵니다. 네. 달려가지고 잠깐만요. 저기 이거 좀 봅시다. 네. 거기서 이거 좀 같이 봅시다. 확인하죠. 같이 확인하기 시작해. 네. 같이 확인해. 그게 7시 40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달려왔을까? 막아야 되니까. 문제를 인식한 거죠. 그러면 왜 이상한 막아야 소리를 된다고 한 게. 생각했을까? 누군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알고 그 동행한 사람 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풀다는 영상 풀리기 전에 지금 아침 7시 뉴스에 이건 이 새끼 나오면 큰일 나니까 네. 가서 막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시 40분에 달려가서 그걸 들여다 본 겁니다. 네. 들여다 봤더니 들어가 있거든. 네. 욕설도 들어가 있고 쪽팔리도 들어가 있고 바이든한테 한 것 같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8시에 요청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분 동안 다들 확인을 하고 네. 이 와중에 그러면 기자들은 뭐 합니까? 이거 특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요. 다들 다 자기네 기사 준비하죠. 네. 저 언론사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데스크에도 보내고 다 보내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확인한 정확한 워딩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로 확인을 하고 이걸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 보낸 거예요. 그 문자를. 네. 그거를 8시 57분에 제가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기자도 그거를 난리면이라고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100% 네. 다 바이든으로 이의가 없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대협력 비서관도 그걸 전제로 해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도를 자제해달라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 단톡방에 이제 기자 이제 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들한테 간곡하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반장들이 이제 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장은 이제 기자들 대표하는 언론사 대표니까 반장들이 기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다들 그냥 이거는 나가야 된다라는 기자 의식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나가야 되는 당연한 이게 뭘 날조 왜곡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게 얘기죠. 이제 9시 6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그때부터 대책회의 들어가고 그렇죠. 들어가고 그다음에 엠바고를 겁니다. 네. 딱 9시 40분, 39분까지 엠바고 걸고 40분서부터 보도하자. 네. 엠바고를 딱 걸어서 엠바고가 풀리면서 동시에 10시 7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뉴스들이 다 보도를 해요. 단독이란 말도 달지도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뉴스들이 한꺼번에 풀리는데 제일 먼저 나간 게 10시 7분이야. 10시 10분에도 나가서 다른 148개 언론사가 발언 영상을 당일날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TV조선 같은 데도 나갔고요. TV조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진짜 가증스러운 거는 요 사이에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유출했다 그러면서 정원유착 얘기했잖아요. 뭔 유출이야. 다 카톡 가면 다 있는데. 그런데 카톡 9시 27분에 나도 받았고 네. 그리고 정성철도 받았고 저도 받았어요. 여기도 받았고 네. 김동아라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받아갖고 아예 국민의힘 대변인은 영상을 까버렸어 41분에. 맞아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죠. 창피하다고. 아니 본인이 쪽팔리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실에 이제 선임 비서관이 9시에 그걸 SNS에 커뮤니티에다가 올렸다. 그래서 그 보도 예정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같이 그거 때문에 MBC랑 뭐 그 저 민주당이랑 결탁되고 또 박홍근 원대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9시 30분에 그 저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30분 뒤에 10시 7분에 발언을 저 MBC에서 보도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선임 비서관이 이동주 의원실에 있는 그 최지용 선임 비서관이에요. 오늘 그 뭐 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 이제 그분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도 있고 뭐 몇 개 그분이 얘기하기는 3개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단톡방에서 이미 동시에 누구랄 것도 없이 그 밭 해가지고 이제 그게 쭉 돌았다는 거고 돌았다는 거 그 영상도 그 반디캠이라 그러죠. 그 영상으로 찍는 거 그것이 다 돌고 있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선임 비서관이 한 얘기가 와닿아요. 제가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니 내가 한마디 하면 우리 당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효과 평가해줘서 고마운데. 아니 미국까지 영향을 주는 글로벌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본질이 너무 어긋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이게. 그 논리를 봐요. 그러니까 MBC에서 방송하기 전에 왜 대통령실에다가 그렇게 발언한 내용이나 팩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진위 확인을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예. 대답 안 했죠. 대통령실 사람이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기자들이 가서 붙잡습니다. 지나가는 그 자리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을 붙잡아요. 네. 붙잡아서 계속 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난 못 들었어. 난 기억이 안 나. 그 정신없었어. 그냥 소리가 너무 해가지고 난 몰라.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럴 때 기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그거는 사실상 보도를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대로 만든 관계자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우리는 들었다라고 들으니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영상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자 아무리 아니라 해도 증언이 그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진짜 안 들었다 할 수가. 간악한 거는 자막으로 왜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듣게 해가지고 몬더그린 효과 나오고 갑자기 거기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 그 옛날에 교실이다 얘기하는 거죠? 진짜나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피해자야. 그 그러니까. 몬더그린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공격했던 그런 세력들의 피해자야. 맞아요. 지금 너희들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오히려 가해자라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맞습니다. 고발 사주도 맞습니다. 그랬고 옛날에 예. 그 우리 초원복집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똑같아요. 본질은 욕설하고 비속어 쓴 건데 네, 네. 그 본질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걸 갖다가 이제 이슈화 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리고 진짜 이 자막으로 왜곡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끈한 데가 SBS지 않습니까? 맞아요. MBC가 자막을 갖다가 적어준 대로 그대로 방송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야 그건 진짜 무식한 발언 아니었어요? 언론의 이거는 자존심이 있는 허위사실이에요. 거지. 그렇죠. 명예훼손이야 SBS에 대한. SBS도 그 풀 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리고 무슨 다 뭘 체크했고 자기네들끼리. 그걸 뭐 보고 씁니까? 아무리 그래도 언론사 대형 언론사가. 그래서 지상파에? SBS의 주영진 앵커가 빡 돌아가지고 맞아요. 방송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성재 의원님 우리가 남의 방송 베껴 쓰는 그런 대로 보이십니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엠바고 걸잖아요. 이거 9시 39분에 이후에 엠바고가 해제되죠.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한 거잖아요. 네. 뭐 아무 문제도 아무 없었는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엠바고 걸린 것 중에 대통령 일정이 가장 1급 보안이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절대로 그걸 절대 만약 하게 말하면 되면 안 징계 됩니다. 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엠바고를 사실 거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유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김건희 팬카페에서 왜 대통령 유출했죠. 일정 유출했었잖아요. 네. 시장 간다까지 지금은 얘기하고. 한덕수 총리가 유출하고 앉았고 그렇게 본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엠버거 다 지키고 한 건데 전형적으로 여기 MBC가 이제 그 약간 좀 진보 성향의 관점에서 이렇게 언론을 네. 하니까 자꾸 스트레이트나 PD 수첩이나 네. 이런 거에서 네. 정확히 말하면 MBC가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무슨 진보야 진보긴.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 가는 겁니까?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하고? 아니 자유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지켜주지 않아요? 자유 그러니까. 21번이나 얘기했으면서 정확히 이제 미안해서. 좌표 찍기에서 MBC인데 전부 다 패면은 안 되니까 하나 자꾸 패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148개 되는 언론사들을 다 화나게 만들었고 그럼요. 그리고 전 세계 MBC에다가 저기 공문 보냈다며요 대통령실에서. 네. 여기 이거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공문 자, 보냈어. 대통령 비서실의 자랑스러운 공문입니다. 이거 전 세계에 쪽팔리는 그런 공문입니다. 이거 이제 국가기록원에 그러니까 국정기록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이거 역사에 남는- 대통령 기록실에 네. 보관됩니다. 이거 역사에 공문이랑. 남는 방송 탄압 사례가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도를 위해서 사실을 특정하기 앞서 다양한 확인 노력과 함께 반론권을 보장해 주는 게 저널리즘 기본이라는데 반론권 다 보장해 줬고 네. 확인도 계속했고 니네들이 먼저 알고 와가지고 들어보자고 했잖아. 하나도 이게 거짓말쟁이들.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사족이에요. 사족. 예. 사족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그러면 해외 언론한테도 보내야지 저거. 그럼 그러니까 CNN 보내세요. 다 보내. 폭스뉴스한테 보내봐라. 다 보내세요. CNN 폭스뉴스한테? 폭스뉴스. 그 영어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엘리사베스라고 쓰신 분들 어. 그런 분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하라 그래. 아니, 모든 걸 다 법무부 맞아, 장관이 맞아.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럼 나토 따라가신 분 영어 잘한다면서 그 사적으로 그러니까. 가신 분 그분한테 신지연 도와달라면 씨? 되겠네. 예. 네. 참 나 진짜. 너무 막 나가나? 아니 이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지났어.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가 비속어 발언은 가짜뉴스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9.5%가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 자, 귀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옥소플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웹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패널들을 갖다가 확보해 놓고 웹 조사를 갖다가 네. 정기적으로 하는 데인데요. 네. 정치 고관여층 대상으로 예. 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중도 보수와 보수도 63.2%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짜 뉴스란 말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요. 망한 거죠, 뭐 이번에 사실은 저거는. MBC 고발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84.4%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 서울시 의원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예, 무고죄로 이번에 당할 겁니다. 윤석열의 뻔뻔스러운 해명들 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만이라고 거짓말하고 뒤늦게 도착한 정상들 모두 조문 못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고 맨날 하면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직접 관여 안 했다고? 파일까지 나왔죠, 최근에는. 예, 직접 관여했다는 거? 예.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어? 겁나 이럴 뻔했어. 그래서 어거지스라고 하는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 붙이셨네.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술 많이 마시면 예, 깜빡깜빡 그럼요, 맞아요. 하는 거. 깜빡깜빡할 수 있어요. 저희도 술 많이 마시면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한간의 그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요. 조원 CNI가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는 보수 성향의 이펙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맞아요. 조원 CNI. 맞아요. 그런데 순방 평가가 71%가 못했다고 했어요. 그중에 매우 잘못함이 63.3%의 인간들아. 저 매우 잘못하면 포션이 야, 대단히 매우 중요한 잘못하면 거예요. 진짜 크다. 와. 저게 어떻게 63.3%가 나오냐.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진짜. 그나마 이것도 이게 지금 욕설만 나온 거지 사실상 일본한테 굴욕 외교한 거 이거는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70.8%가 사과해야 된대. 응?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잘못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73.1%고, 기초연금 확대법 찬성이 그 63%고, 여론조사 중에서 뉴욕 발언 10명 중 6명이 바이든이 맞다고 한 것도 지금 나왔어요. 이건 KBC 광주방송하고 UPI 뉴스가 그 넥스트 리처스에 조사해 본 건데요. 예. 63%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억지 쓰지 말고 사과해. 근데 사과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져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해도 이제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도 사과할 거예요? 어디까지 사과할 거예요? 아니 진상조사 한다는데 뭘 진상조사 어디 미국에도 진상조사 CNN, 폭스 TV 뭐 다 해야지 그러면 거기 미국 하원의원한테 진상조사 해야지. 임세훈 전 대변인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황금향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황금향,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속이 열불. 이거 먹어도 돼요? 예, 드시라고 거기 갖다 놓은 겁니다. 이 황금향이 비타민 C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망감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망감류인데 껍질이 얇아서 껍질 벗기는 게 약간 힘들어요. 이것 빼놓고는 향서부터 시작해서 향이 너무 좋아서 황금향이에요. 여기만 오면 우리 맨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모든 걸 진짜 최고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황금향은 과즙이 아주 풍부하고 특히 과즙에 여러 가지 향이 나서 그걸로 유명한 데거든요. 벌써부터 지금 우리 김현정 대변인 드시고 계십니다. 맛 어떠십니까? 아 맛있어요. 나 이렇게 못 가지? 원래 어려워요. 와. 13브릭스라고 하는데 13브릭스 아니에요, 이건. 14브릭스 이상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진짜 다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당도가? 진짜 맛있다. 진짜 다네요, 진짜로. 와, 이건 뭐 과일 엄청 최고 황금향입니다. 최고급 황금향이 요즘에 진짜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데 진짜 과즙이 뚝뚝 떨어져. 그 중에서도 황금향이 큰 거 있죠. 큰 것들이 되게 비싸요. 근데 요거는 일부러 최고급 그 황금향 중에서 소가만 조금 모아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맞춰드렸어요. 5kg에 45,000원.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5kg인데 30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진짜 황금향으로 파티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육즙이 아니고 과즙이 끝내줍니다. 이게 귤 맛도 아니고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향과 또 맛있는데, 뒷맛이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단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싫어할 수 없는 맛. 그런 맛입니다. 벌써 우리 한 개 뚝딱 다 하셨네. 김현정 대변인. 근데 과일은 제가 뭐 이렇게 배달시켜도 이거 상처 안 나게 잘 오나요? 근데?
최고의 황금양 여러분 더 탐나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10-6235-4952로 이름하고 주소하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여태껏 탐나네가요. 제품들 다른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탐나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런 제품이 없어서. 이렇게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맛과 품질이 있는 제품이 없어서 안 했던 거니까 탐나네 010-6235-4952로 전화 주시고요. 또 착한 보험 클리닉 우리 김성수 TV 그 처음에 광고 시작할 때부터 든든한 지킴이가 되셨던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보험이 좋긴 한데 막상 내가 혜택 받아보려고 하니까 안 나와 돈이. 왜? 안 살펴보고 그냥 주변에 지인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최소한 10단위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은 보험 클리닉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장이 달라져 있고 내가 이전에 들던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을 지금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10-7612-3303 무료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니까 카톡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딱 추가해 놓으면 24시간 상담 예약까지 할 수 있어요. 010-7612-3303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정 TV 민주당의 승부수 평택 김현정 TV도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너무 풍성하게 준비해가지고 못한 게 있어요. 네. 그 특히 김명일 검사에 대한 그 폭로 이걸 못했는데 너무 아쉽고요. 뭐 다음 시간에 또 할 시간이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 김현정, 임세훈 두 분 응원해 주시고요. 진짜 민주당의 좋은 자산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방송들로 우리 만날 수 있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짧게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무능한 정부가 이제 외교라는 것은요, 이게 갑자기 뭐를 내가 딱 잘한다고 바로 딱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렇죠. 꾸준히 신뢰를 갖고 정립해야 성과가 정말 요만큼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너뜨리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거를 매번 순방마다 무슨 국빈 올 때마다 매번 하고 있어서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거짓말만 하니까 나라가 골로 가고 있다.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네, 우리가 빨리 막아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폭락했잖아요. 예. 보통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지난 나토 순방 때도 6% 떨어지고 이번에도 또 많이 떨어지는 네. 결과가 역으로 발생했어요. 그 정말 외교 무능에서 빚어진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진짜로 이 정부 여당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민생하고 경제잖아요. 네, 네. 근데 그쪽은 정부 지금 수치들이 정말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다 그냥 이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작 그 신경 써야 될 그 민생 경제는 신경 안 쓰고 우리 그 사정정국 통해 가지고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다 이미 불송치한 것들 다시 다 끌어내서 탈탈 터는 그런 수사. 그리고 이제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담당 검사를 바꾸기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그 정치 탄압성, 정치 보복성 이런 것들로 이 국면을 만회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민낯이거든요.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어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민생을 더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네. 국정감사 이제 20일 동안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이런 정부의 민낯들을 최대한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상황실까지 만들어갖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지지층만 가지고 그냥 가겠다라는 심산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국정기조 바꾸지 않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계속 안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모든 피해들이 국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예. 주변에도 많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정세 분석 예리합니다. 대안을 찾아가는 김성수 TV, 찐 진보 채널 김성수 TV 오늘은 물러가고요. 그리고
내일 쌍김 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